수익 만들고 새로운 투자 종목 선정에 대한 고민, 이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클럽에서 즐기며 투자해보세요. 머니케어 뉴스는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목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스윙 거래, 롱숏 거래 전략과 함께 실시간 브리핑, 매수 매도 의견, 평단 조절, 비중 관리까지 케어맨이 친절히 안내합니다. 변화가 많은 한국 증시, 케어맨클럽과 함께 편안하고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시작해보세요. 케어맨클럽은 25년 11월 기준 180명 회원분들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유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투자 경험으로 이제 매월 수익을 만드는 경험을 만들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전투자에 큰 성과와 또 편안함을 안겨다 드리고 있는 머니케어 뉴스 2부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월 16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10시 50분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좀 바쁘셨죠? 자, 그런데 제가 또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들은 항상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요. 선순환의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현금 유동성을 갖다 항상 유지시켜 나가고 현금 확보를 하고 또 새로운 종목들을 공략을 해 나가고 또 그리고 조정받은 종목들은 적절한 타임이 됐을 때 우리가 평단 조절을 해주면 또 수익화되고 이런 내용들을 갖다 계속 반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항상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들은 모든 종목들은 바로 상승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비중 관리를 잘 해 나가면서 그것이 또 수익화되는 과정이 나올 땐 또 수익을 실현해 나가면서 우리가 현금 유동성을 창출해 나가는 것들, 이것들이 선순환의 원칙이다라는 것들 잘 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일반적인 분들께서 투자하는 방식하고 저희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이 추구하는 방식은 차이가 많을 겁니다. 최근에 또 신규 가입한 회원분들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참고하셔가지고 기존의 방식대로 다 고수하다 보면 리듬이 참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한 달에 15개 이상을 갖다 항상 수익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들이고요. 그런 회전을 통해서 월간 복리 수익을 추구하고 월간 밸런스 시트에 플러스를 항상 유지해 나가면서 우리의 자산을 늘려나가는 재테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기분이 좋으셨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BHI하고 하이젠 RM에 대해서 아침에 여러분들께 수익 실현 의견을 드렸습니다. 좀 바빴죠? 9시 20분과 9시 25분 뭐 이 정도 사이에서 두 종목을 갖다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9시, 사실은 8시부터죠. 8시부터 10시 사이에는 항상 비밀번호라든지 또 이런 것들 다 입력해 놓고 주식창을 열어두고 있는 것들은 머니케어 뉴스에서 항상 강조드리고 있는 반대, 그거 준비 잘 안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반성을 하숑.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BHI에 대해서는 왜 수익 실현을 드렸냐라고 생각해보면 목표가는 사실 상당히 높아요. 길게 보면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단기적으로 보면 청와대에서 나온 멘트 하나 가지고 우리가 주가가 갑자기 급등하고 쏠림 현상이 들어오는 내용들을 보면 그럴 때는 보통 차익 실현을 하는 것이 기본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BHI는요 다시 거래할 겁니다. 그래서 현대건설하고 두산 에너빌리티 모두 다 저는 다시 공략을 할 시점을 다시 찾을 거예요. 아마 글쎄요 일주일 후가 될지 바로 내일이 될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항상 그런 식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하이젠 RLM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께 평단가 이야기 드린 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57,000원대가 외국인 기관들의 가장 중요한 평단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를 통과하고 나서 기본 수익률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도 좀 있고요. 이 아래쪽에서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보시는 쪽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밑에 스타트한 자리가 어딘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아마 제가 이야기 드린 63,000원에서 4,000원 사이 들어가는 구간에서 왜 수익 실현을 했냐라면 그 구간 사이가 20% 정도로 상승한 구간이에요. 우리가 조금 아래로 눌려 들어갔다 올라왔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수익률을 창출해내고 현금을 유동성을 만들어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고요. 로봇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다시 또 새롭게 또 포트폴리오 구성할 종목을 다시 또 검색하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액추에이터 관련된 종목 한 8개 정도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들 중에 하나를 또 다시 또 포트폴리오에 담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항상 또 업종별로 이렇게 섹터별로 다 종목을 하나둘씩 또 적절하게 타임이 된 것들을 공략해 나가면서 조절해 나가면서 수익을 또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항상 반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6년도도 지금 순항을 하고 있고요. 18번째까지 우리가 수익을 또 만들어냈고요. 일단 우리 기본 목표 15개는 초과했으니까 여러분 무조건 저한테 땡큐고 지금부터 수익 나오는 것들은 뭡니까? 예, 보너스 알파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스피드로 가면 뭐 12월 달도 25개를 우리가 만들어냈었는데요. 충분히 제가 볼 땐 20개 이상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APR을 갖다가 다음 주 정도에 수익 실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생각을 해보면 19개까지는 우리가 확보해 놨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번 대기 종목이 APR이죠.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박스권 하방에서 공략을 해가지고 지금 상단 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 25만 원 좀 넘어가면 수익 실현 의견을 진행하는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보통 보면 지금 박스권으로 움직이는 구간에서는 보통 박스권 상단에 오게 되면 차익물이 또 나오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들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수급 상황 괜찮고요. 내일까지도 월요일이겠죠. 월요일까지도 양호할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월요일 날 정도쯤에 우리가 수익을 또 만들어내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수익을 먼저 빼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계좌는 우리는 항상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플러스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이건 당연한 원리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익을 창출해내는 우리가 지금 쉽게 말하면 수익을 해서 수익을 확보했는데 이쪽 계좌를 보면 항상 플러스가 유지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언젠가는 제가 살짝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여러 계좌를 가지고 있기는 한데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샘플로 오프라인에선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온라인에선 보여드릴 수 없는 점, 이 점도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뭐 법이 작년부터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종목 상담도 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난해부터 우리가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께서 대응을 할 수가 없는 부분들도 있는데, 뭐 아쉬운 부분이다 하더라도 제가 그걸 충분히 여러분들 브리핑방에서 대부분 커버링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APR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보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페타시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MLB 관련된 부분 하고요. 또 기판 관련된 부분 이런 곳에서 또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도체도 이렇게 순환매가 돌아가는데 반도체 섹터 같은 게 다양한 공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반도체 빅2 같은 경우는 내버려 두시고요. 거기는 또 우리가 수익을 냈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지켜보면서 우리가 다음번 공략 포인트 자리를 또 우리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가지고 한 4번 정도는 충분히 거래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공정, 후공정, 그리고 미세공정 그런 것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나가면 또 기판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유리기판 뭐 이런 식으로 테마가 항상 돌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연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적정한 시점에 우리가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또 그것들을 수익화 만들어내 가고 있는 것들이겠죠. 자, 12월달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는 반도체 종목들하고 지금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은 상당히 큰 차이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흐름에 대해서 항상 제가 체크업을 해드리고 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브리핑 시간에 이야기 드렸습니다. JP모건에서 목표가를 13만 5천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렸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13만 5천 원 목표가 주고 있는 것들도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 뭐 캐스천 마크긴 하죠. 그렇죠. 자, 어쨌든 구글하고 거래하고 있는 내용들 잘 진행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지속적으로 2026년도 같은 경우는 또 하나의 추가 성장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해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2023년도부터 AI 관련된 투자에 기본적인 스타트가 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2024년, 2025년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2024년도 같은 경우는 AI에 좀 발전이 좀 있었겠죠. 그것이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짓는 거거든요. 데이터 센터를 짓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서비스가 가능하겠다라는 것들이고 2025년도 중반부터 상용화 서비스를 좀 시작을 했죠. 2026년도부터 이제 상용화 서비스를 하면서 본격적인 어떻게 돼요? 캐파 확장을 데이터 센터도 캐파로 확장해 나가는 것들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상용화에 성공된 기업하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의 현격한 차이가 발생이 될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죠.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협업들도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파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스페타시스는 그런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멀티레이어 보드에 대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 아주 우수한 기업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죠. 우리나라에서 MLB 관련돼서 이 기업을 빼놓고 거래한다. 대덕전자가 좋아요? 이스페타시스가 좋아요? 그럼 무조건 이스페타시스가 좋은 거죠. 그래서 어제 대덕전자부터 수익 실현을 한 거고요. 오늘은 이스페타시스에 대해서만큼은 좀 더 드리블해서 간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여기 지금 초록색으로서는 저는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이 13만 5천 원에서 14만 원 이 정도 사이 정도는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박스권 상단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이 구간에 대해서는 이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요. 이것도 올라갈 이유가 충분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단기적으로 좀 과하게 올라온 부분이 있으니까 뭐야 시간을 주면서 뭐합니까? 수렴한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아주 이상적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 이 종목 거래하실 때는 좀 과감할 땐 과감하게 가셔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심텍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보면 이제 전환사채 발행했던 것들 갖다가 상장 주식으로 좀 전환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좀 안 좋고 부채가 조금 증가된 부분이 있고요. 원가 부분에서 조금 지금 트러블이 좀 있다는 것들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방향성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크게 네거티브하게 볼 일은 없다라고 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속힌 부분에서 엔비디아가 그쪽으로다가 사실은 좀 방향을 조금 틀어놓은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 앞단만 치고 나가면 나머지 건 뒷단에서 처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관련된 것들 중에서 우리가 심텍이나 코리아 서킷을 갖다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면 틀림이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는 사실은 주가가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코리아 서킷 그 우선주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쪽 부분에 좀 치고 올라가는 부분도 아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그 우선주 관련된 부분이 괴리감이 상당히 심하다 이런 리포트가 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우선주 같은 경우는 제가 거래 잘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번 물리면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아쉽죠. 왜? 특히 우선주 관련된 부분에서는 거래를 할 때 작전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사람이 거래하기에는 제가 좀 부적합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아침에도 이 이야기를 드릴까 말까 하다 제가 이야기 스킵하고 넘어가긴 했는데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심텍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땐 여러분들 지금 파동 자체가 눌리고 올라온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부터 봐주시면 좋겠고 여기는 버림수예요. 그래서 아까 하이젠 RLM이나 이런 것 보는 거하고 개념이 조금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요 구간에서는 뭡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여기서부터 어느 정도 상승을 할까라고 생각해 보는 거, 이 부분만 좀 생각을 해보죠. 저는 이스페타시스와 함께 보는 것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시그널 정도면 그게 배드 시그널도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드리블해서 가볼 상황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비중을 30%에서 여러분, 그죠? 20%로 다운 시켰죠? 잘 하셨겠지?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또 아래로 눌리면 다시 또 우리가 또 평단 조절할 수 있는 여력이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뭐 내려가도 걱정이 별로 없고요. 어차피 올라갈 종목이긴 한데 다만 항상 주식이라는 그때그때 상황 따라서 움직이는 패턴이 좀 달라나니까 그것을 또 대응해 나가는 것들이 중요한 또 스킬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르사이코 에너지 같은 경우는 뭐 한두 번 이야기 드린 건 아니잖아요. 이거 확실히 자리 잡은 거 맞아요. 그죠? 그 다음에 최근에 보면 전력 설비, 뭐 결국은 그런 거죠. 오늘도 사실은 청와대에서 이야기한 게 앞으로 필요한 게 이제 에너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이 설비가 중요한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이 조금 비리비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후 이후로부터 주가가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질 것이다 라고 제가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상승을 하게 되면 이 정도 파형은 제가 예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동안 쏠림 들어온 것들은 항상 이런 식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럼 이 종목이 충분히 그 정도 패턴은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줘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일전기도 마찬가지죠. 동종목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면 뭐 상승 실적이 쭉 올라가는 과정이 있다가 조금 좀 주춤하는 건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여기 선반영했던 부분을 수렴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력 설비 관련된 부분에서는 저는 항상 공급자 우위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승산이 있을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계속 홀드된 거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문제 있는 거 없잖아요. 또 이러다가 또 스멀스멀 올라오잖아요. 우리 포트폴리오 구성했던 것들은 전체 앞단에서 30% 스멀스멀 올라와서 또 우리가 쭉 수익 빼내고 나면 또 그 다음 차례가 도래하고 그 다음 차례가 좀 무질라면 제가 중간중간에 또 양념으로다가 신규 종목들 편입해 드리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항상 선순환의 원칙은 전체 포트폴리오의 50%는 당월에 또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제가 추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통 대여섯 종목을 갖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회전율이 상당히 떨어지기도 하고요. 수익은 또 크게 날 때도 있긴 하겠지만 한두 종목이 크게 또 손실이 나게 되면 대응할 수 있는 노력이 상당히 떨어지겠죠. 그런 것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부담으로 작용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머니큐어 뉴스는 우린 그런 것들은 진행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항상 여러분들은 제가 의견 드린 대로 좀 팔로우 해주시면 저도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저도 뭐 부담이 별로 없거든요. 항상 툭툭툭툭 치고 가면서도 우리가 기본
기본적인 만들어 나가는 수익 상당히 중요하다. 수익은 내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S&D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중간중간에 좀 쓸데없는 얘기 하는 것 같긴 한데 다 그래도 약이 될 거라 생각이 들고요. S&D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이제 기준가 밑으로 좀 내려왔는데 좀 아래로 내려오면 무조건 비중 확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실적 발표 나올 때까지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요. 삼양식품 실적이 좋은 관계로 제가 생각하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반등은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또 우리가 수익을 냈지 않습니까? 또 이런 모양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도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 갭 사이에서 우리가 플레이하면 땡큐다. 롱숏 거래는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대힘스, 여러분들 현대힘스에 대해서는 또 오랫동안 보유하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 언제나 또 올라오나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서 시그널을 또 읽었습니다. 자, 1번 시그널 같은 건데요. 이 정도 파동이면 앞으로 올라갈래나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것들이 상당히 고공행진하고 있잖아요. 이제 싼 거를 찾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본격적으로 수주가 증가하기 시작을 하면 당연히 여기도 앞으로 기대치가 올라가는 것들은 당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좋고 때로는 좀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충분히 승부낼 수 있는 구간까지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평단을 더 낮출 수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뭐 굳이 이렇게 애를 쓸까 다른 곳에서 열심히 또 수익을 또 우리가 만들어내니까 상대적으로 보상작용들이 다 있는 것들이니까 좀 그러려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과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평단가 확 낮추신 분도 분명히 저는 있을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수익 실현할 타임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소 여기 라인까지는 올라와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여기까지는 좀 참아주시고요. 여기가 1단이고 여기가 2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보셔야 될지는 스스로 잘 또 셀프 정리하셔야 되는데 저는 뭐 여기와 여기 사이 정도 중간 정도는 볼 수 있다. 하루에 움직이는 패턴을 여러분 살펴보세요. 한번 제대로 움직이면 7, 8% 움직이는 건 일도 아닌 거 아시겠죠? 또 그리고 여기도 한번 보세요. 상당히 진폭이 이렇게 크게 나타났잖아요. 이 시그널들 나타나는 것도 여기는 유사하게 보이십니까? 예, 이런 것들이 바로 상승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죠. 매수와 매도가 이렇게 나타나는 과정에서 상승하면서 매수세가 크게 붙어주는 거, 이거 상당히 좋은 내용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는 그렇고요. 계속 홀드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업종이 나쁜 업황이 아니잖아요. 달바글로벌 화장품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실적이 좀 양호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APR하고 달바글로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달바글로벌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기준가 밑으로 이제 한 번만 더 비중 확대하면서 평단 조절할 타임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어딘가 아래쪽에서 이렇게 양봉 들어올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쵸? 이거라든지 이런 시그널이라든지 그럴 때 또 수급 체크하면서 또 외국인이나 기관이 매수 들어오면 매수 잡아주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중 확대하고 1번 시그널 들어왔으니까 다음번 시그널은 이 60일 라인은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아마 기술자들도 다 보고 있을 거예요. 동종목에 대한 실적이 안 좋다라고 하면 이 아래쪽으로 다 확 밀어버릴 텐데 그런 내용은 아니고 살짝 눌리고 들어왔으니까 잡아주면 치고 올라가는 내용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한 2주 정도 걸리지 않을까. 구정 때가 아마 돼야지 좀 냄새가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필옵틱스 같은 경우 유리입판 관련주라고 말씀드렸고, 이만한 종목도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계속해서 그냥 특별히 에너지 안 쓰고선 들고 있는데요. 뭐, 제가 생각할 땐 내려왔잖아요. 여기서 한 번 더 눌릴 때는 요 구간에서는 또 우리가 비중 확대 진행을 할 거고요. 여기서 자리 잡고 올라가잖아요. 그럼 뭐 땡큐 해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바이오로직스는 여러분 신규 편입을 했습니다. 이건 스몰캡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비중이 아주 크진 않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좀 잡아두고요. 이 아래쪽에서 제가 뭘 말씀드리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이렇게 크로스 나오는 부분 있잖아요. 이런 것들 나타날 때 우리가 비중 확 확대해주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잡아준 이유는 우리가 이 종목을 계속 바라봐야 되거든요. 이 종목은 한번 올라갈 때 갑자기 그냥 한 3, 4일만 쭉 치고 올라가다가 빠이빠이 해주는 그런 종목이라서 그런 개념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도 이 종목 같은 경우 또 우리가 한 번 또 거래를 했었죠, 여러분들. 그래서 2024년도에도 한 번, 두 번 정도 거래했었군요. 2024년도에는. 2025년도에는 제가 한 번밖에 안 한 것 같고요. 그래, 올해 처음 들어와서 또 진행을 하고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콜라라 백신에 대해서 글로벌 독점 공급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220일 라인 있지 않겠습니까? 이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위로 갈 때는 좀 비싼 거고 아래로 올 때는 싼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는데 그 사이클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반기 사이클로 가거든요. 6개월 개념으로. 그 점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매물이 가장 많은 때가 여기잖아요. 여기서부터 스타트 라인이잖아요. 우리는 요 220일 라인 있잖아요. 12,500원 요 자리까지만 보면 돼요. 그러면 워낙 기본 수익 나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 아래쪽은 아주 깊이 남아있진 않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것 같고요. 실적표도 어제 제가 가이던스 좀 체크해 드렸는데 전체적인 부분은 뭐 지난해보다는 조금 더 높게 나오는 거고요. 해마다 인플레이션 레이트하고 원가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10%, 15%씩 단가를 갖다 인상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거든요. 더군다나 원화로 환산하게 되면요. 달러 베이스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실적표는 나쁠 만한 이유는 없을 거다.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하고 있으니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메디톡스에 대해서 또 생각을 또 하고 계신 분이 계실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꽤 오랫동안 우리가 들고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만 제가 굳이 버림수를 두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래도 여러분들께 끝까지 또 우리가 또 만들어내는 과정까지 이야기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가이던스나 내용들 나오는 건 작년보다는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 221 라인 있지 않습니까? 이 라인 정도까지 올라오는, 그래서 저 라인에 맞춰둔 거거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메리토스 같은 경우는 저 금액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종목을 정리하는 것으로 이야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정리한다. 그래서 현금 만들어서 다른 것들에 또 열심히 또 우리가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현금 흐름에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계속 홀드하고 있는 의견을 드리고 있는 것들이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중간중간에서 한 번씩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내용을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에 보통 급등주 형국을 좀 나타나죠. 그게 보이십니까? 그렇죠. 지금 이 모습은 완전 전형적으로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실적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모습. 여기를 훼손할 만한 내용들은 없을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직전 한 3년치 들고 있는 사람 다 여기서 들고 있거든. 그래서 그 부분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우리가 BP 구간 정도 도달되면 그냥 정리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잖아요. 이 이평선이 서로 만나는 자리가 다 수렴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방향성이 정해진 거야. 내려가냐, 올라가냐,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가이던스를 좀 살펴보니까 YY 대비해서 한 15% 정도는 개선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업사이드 모습을 좀 보는 게 중요할 거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시간을 두고 또 출구 전략 펼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둘씩 물려있는 것들도 있겠죠, 사실. 그런데 그런 것도 우리가 풀어나가면서 다시 또 현금화 시켜나가고 항상 주식 투자는 손실은 적게, 그죠? 아니면 손실난 걸 수익화 시켜주거나 원금으로 회복시키고 다시 탈출해서 현금만도 돌아가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해나가고 있는 것들이겠죠. 이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인내심을 가지고 좀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뭐 제가 더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왜?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이드를 해드려야 되는데 저는 하루빨리 좀 저 기본적인 패턴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시즌적으로는 파마리서치도 그렇고 메리토스도 그렇고 보통 보면 이제 3월에서 5월 사이 가는 그 구간에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파동이라는 것들이.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섹터를 움직이거나 투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는 시기나 시즌이 있거든요. 그때까지 좀 참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쪼록 3월에서 5월 사이 정도 사이에는 충분히 여기가 왜냐 갭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두 달 텀이잖아요. 그죠? 두 달 텀, 두 달 텀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달 텀이면 지금 1월 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3월 정도 수준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죠. 뭐 어차피 기다린 거 뭐 이거 못 기다리겠습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건데 만약에 기다리라고 말씀드려가 더 막 하락을 한 이게 더 하락을 할 거였으면 벌써 일찌감치 있잖아. 2차전지 같은 경우 내려갈 때 그렇게 보셨나? 이렇게 가잖아요. 이거 아니거든. 그거랑 좀 달라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고 있는 것들이고요. 어차피 우리는 이게 비중이 예전에는 80%였는데 지금 전체적인 우리가 볼륨이 커졌잖아요. 그 사이에 우리가 자산이 크게 늘었다고. 사실은 이거 투자하실 때 생각하시면 전체 비중은 제가 볼 때는 50%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만큼 우리가 자산을 늘려놓으면 또 다른 부분에서 또 해소되는 부분도 이렇게 있는 점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걸 뭐 표현을 바꿔놓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승부 띄울 땐 또 띄워줘야 되고요. 한 번 정도는 제가 시그널 체크하면서 언젠가 그래도 원금만 보고 나오면 화가 난다라고 생각할 때가 들 수도 있어요. 저도. 예. 그럴 때는 과감한 또 자금 집행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 점은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기다려 주시고요.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또 내일 같은 경우는 또 오프라인 미팅이 있는 날이고요. 케어맨 클럽 회원님들 늘상 행복하길 바라고요. 1월달 우리가 잘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니까 항상 장이 어려울 때 여러분들 잘 따라주시는 그런 마인드가 더 중요합니다. 좋을 때 잘 따라주는 건 의미가 없어. 그런 분들은 그 별로 의미가 없어요. 좋을 때 안 좋을 때 다 겪어나가 앞으로 10년, 20년 갈 분들이 같이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